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풍요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절차로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약간 복잡한데 설명을 잘 들어야지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코커스, 프라이머리스, 그리고 대의원 선출,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 승자 독식제, 스윙 스테이트 7가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먼저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미국에서 태어나야 하며, 그리고 35살이 넘어야 하며, 미국에 최소한 14년을 거주해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 각 정당에서 프라이머리스와 코커스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대의원을 선출을 해요. 특정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전당대회에서 이 선출된 대의원들이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을 여기서 이제 선출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인단을 미국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 제도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 중에 270석을 차지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아이오와에서 열리는 코커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 코커스는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에서 제일 먼저 당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보통 이곳에서 승리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각종 언론과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6월 11일 열린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스는 두 번째 경선인데, 이 경선 투표 결과를 토대로 보통 여기서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탈락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이 두 번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2월 22일 날 네바다 코커스인데, 여기가 또 왜 중요하냐 하면 미국 서부에는 히스패닉계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바다 코커스에서 히스패닉계들의 표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되는 거죠. 2017년 미국에서 진행한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히스패닉이 미국 인구의 18.3%에 달하고 더욱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만 프라이머리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 열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경우에는 흑인 인구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대선에서 흑인들의 표심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한 거죠. 2017년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흑인 인구가 미국 인구의 13.2%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도 민주당만 프라이머리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가 3월 3일 날 열리는 슈퍼화요일, 슈퍼 투즈데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때 왜 중요하냐면 하루 동안에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뉴저지,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14개 주의 대의원 의석 규모가 가장 큰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결과를 통해 가지고 거의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슈퍼 화요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표를 보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세부 일정하고 내용인데, 3월 3일 슈퍼 화요일이 끝나고 나면 4월 달에는 뉴욕, 펜실베니아에서 28일까지 12개 주 경선이 있고, 5월 달에는 인디애나 예비선거가 있고 7개 주가 경선을 해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뉴저지를 포함한 6개 주가 경선을 하고, 여기서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를 선출하는 게 29일 날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서 2020년에 나올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죠. 그리고 2020년 8월에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24일부터 27일 날 개최해가지고 공화당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시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선거 운동 기간이 돌입이 되고 2020년 11월 3일 날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커스가 뭔지 프라이머리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각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할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거예요. 미국은 간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표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한 대통령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코커스하고 프라이머리라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또 달라요. 코커스는 등록된 당원들 중심의 행사, 그러니까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참여해가지고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프라이머리는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지역에 따라서 등록된 당원만 또 투표를 참여하는 곳일 거예요. 노스다코다라든지 미네소타는 코커스에서도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또 투표를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게 코커스는 각 주에 있는 정당들이 그 행사를 주관을 하고 프라이머리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니까 주 정부 차원에서 투표를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는 주별로 치러지는 예비선거라고 보면 되고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이 이제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죠. 특이한 점은 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서 선출 방식이 틀려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경선에서 투표를 한 1위 대의원한테 표를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인데 민주당은 각 경선 후보들이 투표를 통해 확보를 한 대의원 수를 집계를 하는 거예요.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가 있으면 순위 결정제로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코커스의 경우 공화당은 비밀 투표를 해요. 근데 민주당은 막 서로 토론을 하는 공개 지지 형태의 다수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코커스나 프라이머리스에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대의원을 뽑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승자 독식제를 채택을 하고 아이오와 주에서만 이제 비례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은 이제 7월 중순에 전당대회를 하고 공화당은 8월 후반에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11월 3일 날 미국 유권자들의 각주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결정을 해요. 대통령 선거인단은 각주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있거든요. 상원 같은 경우는 각 주당 2명씩 배정이 되는데 100명, 하원에서 435명, 주별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죠.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 DC에 3명을 포함해가지고 538명을 뽑아가지고 간접민주주의제로 승자 독식제를 채택해가지고 선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스윙 스테이트예요. 이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부동표가 많은 격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보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애리조나에 11표, 와이오밍에 10표, 펜실베니아에 20표, 노스캐롤라이나에 15표, 플로리다에 29표, 88표가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서부 쪽은 민주당 중심, 그리고 동부 쪽도 민주당 중심. 중서부 지역 여기 보시면 빨간 게 맞죠. 그냥 결정돼 있다. 여기 보면 아까 말했던 5개 주는 86표가 걸려 있는데 538명 중에 270표를 득을하면 선거에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86표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2016년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은 높았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진 이유가 뭐냐면 스윙 스테이트에서 제대로 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지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이 5개 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2021년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미국 대통령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미국은 50개 주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연방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구수가 적은 주들의 요구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인구가 많은 큰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제를 주장한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작은 주는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간접 선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절충한 게 뭐냐면 이제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을 한 거죠. 선거인단 제도에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435명의 하원과 주별로 일률적으로 배분된 2명의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이 있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3명을 포함해가지고 538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거죠. 2020년 트럼프 대통령 격돌을 할 대선 출마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공약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기업들의 반동점과 친환경이에요. 아이오 코커스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버니 샌더스랑 조 바이든이랑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에는 세 후보 모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다소 강경한 입장이고 누가 되더라도 이후에 또 무역 분쟁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세 후보 모두 빈부격차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부자들의 증세를 추진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낮춰놓은 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주식과 채권의 거래세를 부과하자. 주식과 채권의 거래세를 부과하자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으로는 반대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IT 대기업들의 반독점법,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 이 세 후보 모두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Medicare for All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들에게는 비호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서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각 후보마다 나름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나와도 친환경이란 테마의 기대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생기겠죠. 1월 중순에 끝난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친환경이라는 화두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었어요. 이 세 후보 모두 공통되는 게 반독점과 친환경이라는 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겠죠.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2020년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바뀔 거라고 보고요. 추후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자입니다.